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인베스트먼트 동바입니다. 기업명 KSS 해운입니다. 기업 개요 먼저 하겠습니다. 20년 예상 매출액 2,500억에 영업이익 510억, 당기 순이익 24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주가 8,000원 기준으로 하면 PER 8배, PBR 0.2배 수준입니다. KSS 해운은 에너지 물류 전문 회사입니다. 반세기 동안 석유화학의 화물을 운송해왔고,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물 분야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지속적인 선대 확충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LPG 수송 기준 세계 5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대성으로 되어 있고, 조직도 보시면 주주총회에 있고 밑에 대표이사 되어 있는데, 기철강 선생님은 이거를 주주 친화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주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표 앞에 최대 주주가 경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주주총회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선대 현황입니다. VLGC 13척 포함해서 33척을 지금 보유 중인데,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이 21년도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배들 현황입니다. 보시면 뉴 빌딩 되어 있고, 5년에서 7년 정도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고,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차례로 배가 추가가 될 것입니다. 거래처는 높은 신뢰도의 하조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LPG하고 아모니아 가스 부분의 강자인데, 가스 화물이 82% 정도 되고, 나머지 케미칼 등 석유화학의 특수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LPG하고 아모니아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가스 부분의 주요 하주는 이원, 하나케미컬, 미쓰시 상사 등이며, 케미칼 부분은 스미모토 상사, SK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면 선박 도입이 곧 성장인 회사입니다. 선박 도입하고 수송 계약 맺고, 그 다음에 수송 재계약하고 선박 확대하고 다시 장기 수송 계약하는, 이게 무한 반복되는 회사를 보시면 되는데, 선박 도입을 위해서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은행 대출하고 장기 용선 계약, 이걸 담보로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저리에 자금 조달하는 게 이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선주하고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데,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박을 가동해서 운임 수익을 올리는 것은 회사를 유지하는 일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은 요번처럼 21년도처럼 선박 매매를 적시에 잘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수익과 자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그리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장 전망입니다. 해운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5년에서 10년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아까처럼 배를 늘리고 장기 계약을 맺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최고 호황이었던 2014년 15년에 이후에 선박 파란 게 VLGC 척수인데, 15년 이후에 척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공급 가행이 되면서 운임은 2015년 정점을 찍고 2018년까지 지속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복 밸런스가 회복되면서 운임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 마켓 분석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상승 회복 시기에 맞춰서 신용도 높은 대형 하주와 장기 계약 체결해서 향후 2026년부터 8년까지 모멘텀 형성할 것이라고 이게 회사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LPG는 코비드19 우리 영향으로 물동량은 상승폭은 제한되나 19년 대비
전가가 전망됩니다. 보면 파란 게 당초 예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도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춘절하고 PDH 공장, 우리 그 효성할 때 보면 중국의 가동률 나오던데 그때 이거 하락하고 신규 공장 가동 지연 이렇게 수입에서 감소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인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LPG 생산 감소해서 수입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LPG의 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늘 상승률은 대신 제한된다. 그렇게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서 특히 뭐 이렇게 분석할 게 없었습니다. 전체 총평은 해운업은 사업 특성상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장기 대선 계약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건강한 기업 문화, 예를 들면 리베이트 없는 영업, 투명한 회계 처리, 성과 공유제 이런 기업 문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동행하며 투자 가능한 회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5년 만에 대규모 선박 도입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성장입니다. 여기 보면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뭐 확정된 미래, 제가 보다 이건 그냥 거의 확정됐는데 주가가 언제 반영되냐, 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섯 대 2021년에 다섯 척이 들어올 것이다. VLGC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나머지 아까 케미칼 부분에 배한 대가 이건 22년에 들어옵니다.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매출액이 추가 정대 예상되는데 계약 기간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21년도 내년에 552억 매출이 추가 정대가 예상되고 2022년에 925, 그러니까 500억, 500억 정도, 500억, 400억 정도 22년까지는 기업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파란 게 신규 배가 들어온 거고, 이거는 그냥 검은 거는 기존 계약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 이게 비어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마 당초보다는 조금씩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 운송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네이버 기준인데 보시면 아까 제가 분석한 552억 정대, 21년에 552억 정대하고 네이버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562억 정대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크게 뭐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그 이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은 보면 231억에서 133억, 257억, 208억 증가를 못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요 이자 요소와 평가 손실, 이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18년도에 이 회사가 이자가 오를 거라 보고 금리 상승을 예측해서, 이 회사는 금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하게 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돼서 이자 요소와 평가를 서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나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리를 추가 하향하는 바람에 이런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실을 찍히는 거는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될 부분에서 미리 비용으로 선반영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50% 하락하면 자기 50%분을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25% 정도밖에 이익을 못 보고 나머지 25%는 요 수업평가 손실로 미리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1년, 22년 요 중에 22년이나 23년 뭐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아마 단기 순이익에는 오히려 나중에
이익을 보는 구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에 배가 5대 들어오고 이 부분하고 지금 이자율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된다 하면 단기 순이익에서는 좀뭐 크게는 아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배당입니다. 23년 연속 현금 배당 실시하고 영업이익에 맞춰서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영업이익이 추가로 증대하게 되면 한 5%, 6%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5%, 6%까지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회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들고 가는 것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장세보다는 오히려 좀 정시 하락기에 빚을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늘 생각하지만 영업이익에 맞춰서 배당 성향하고 배당 금액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박종규 고문인데,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창업 초기부터 직원을 동업자로 여겨서 이익 배분하고 사주조합을 만들었고, 투명 경영, 전문 경영인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닌 직원 중에서 뒤를 잇게 하여 현재 4대 사장, 아까 이 4대 사장이 지금 책임 경영을 하고 있고, 창업자인 대주주는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사장 추천도 하지 않고, 주주 배당 결정도 사장 추천위원회, 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추천, 그러면 4대 사장이 그 다음 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장 추천위에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 사장이 내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면 내도 사장 될 수 있다. 아마 이게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회사 그 다음에 70년 1월 창업 이후 지금까지 뒷거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업체다라고 하는데, 그게 50년간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그 영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 고객을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업체를 계약을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나선 게 일본 고객들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이 해외에서 70% 나올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이게 큰 도움이 된 그런 국제화된 회사로 이끌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공유제 이건데, 성과공유제 요거 하고 나서 좋아진 게 기업 내 종업원에게 회사 이익을 일부를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배당을 받다 보니까 회사 이익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고, 혹시 누가 이게 뭐 회사 돈을 빼는지 투명성이 더 증대되고, 배당 받는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순수한 효과가 일어나고, 현재 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안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정착됐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LPG 시장이 부진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 연장할 때 혹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예정된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 쭉 보니까 앞에보다 낮게 계약을 맺은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은 찍히고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회원업종 시장 소외로 주가 상승이 미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이때 흥황해운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주가 돌아왔는데, 뭐 보시면 케미칼 운송 분야를 신규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그 흥황해운이 케미칼 탱커 부분을 매매에 나오면서 살려고 했는데, 뭐 워낙 부실이 커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었다 봤었는데, 하여튼 요거는 없어져서 없었던 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확정적인 매출 정대에 그에 따른 순이익 정대 예상이 됩니다. 21년에 5년 만에 대연 선박 도입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정대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비용 감소,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 이 부분이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일정 부분은 순이익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요 2021년 BPS가 안 나오는데 BPS 16,000원 21년 예상 BPS 16,000원에 5년 평균 PBR 지금 현재 PBR입니다. 그래서 한 13,000 정도 그리고 뭐 해운업이나 이렇게 지금 해운 쪽도 내년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조금 오브슈팅 되면 한 16,000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 생각하겠습니다.